네, 안녕하세요. 알파카입니다. 요즘은 뭐 이슈라고 하면 가을 장마, 그리고 코로나. 부동산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게 가장 이슈겠네요. 금리 인상. 금리 인상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견을 좀 드려보고자 오늘 방송을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금리라고 네이버에다 검색을 해봤는데 이제 기사들이 계속 꾸준하게 나왔었죠. 금리가 올라갈 거다 라고 대부분 다 지금 알고 계실 텐데 기준금리가 0.75, 뭐 한 1%? 이 정도 선까지는 내년 상반기까지 올린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시장은 어떤 변화를 가지게 될까 한번 예상해보고 저의 의견을 드려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기사 보면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라고 나오죠. 뭐 0.25% 인상이 될 것 같다. 한 명만 동결을 주장하고 나머지는 다 인상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죠. 지금 이런 페이스로 가면 웬만하면은 금리가 인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금리가 인상이 되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변할까요? 과거를 봐야 또 현재를 알 수 있고 미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금리 변화표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2013년도만 해도 2.5%의 기준금리였는데 점점점 떨어져서 2015년도 1.5%가 됐습니다. 이 시점에 어떤 게 많았냐면 부동산 거래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집가 상승이 굉장히 많이 됐죠. 이때 투자했던 분들 중에서는 대부분 다 많은 이득을 보셨고, 이때 떴던 지역이 뭐 연남동, 그 다음에 성수동 초창기 그쪽이 이 시점에 많이 떴었거든요. 그때 성수동 서울숲 이면에 있는 건물들이 평당 뭐 2천, 3천, 비싸야 4천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거의 1억 가까이 되니까 엄청나게 올랐네요. 아무튼 2015년도에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16년도에 가장 낮은 1.25까지 내려갔다가요 6년 5개월 만에 0.25%. 이 올라간 시기가 2016년도 11월. 저도 이 시기 딱 기억나요. 그때 부동산이 너무 많이 팔린다, 그다음 너무 많이 오른다 라고 해가지고 금리가 약간 올라가게 됩니다. 이 당시에 오히려 금리는 이렇게 약간 올라갔는데 17년도 8월 달에 나왔던 정책 중에 하나 있어요. 파리 대책이라고. 직책이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청와대 그 금주현 씨가 나와서 집할 기회를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인터뷰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그때 파리 정책 이후에 어떻게 됐죠? 엄청나게 다시 올랐습니다. 1.75까지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부동산 주택시장 같은 경우 많이 올랐죠. 근데 이때 반면에 상업용 부동산은 또 17년도까지 지속적인 상승을 하다가 18년도 이 시점에 잠깐 주춤했어요. 그래서 18년도에 1.75까지 올라갔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야, 이거 금리 너무 많이 올라가서 분명히 크게 문제가 생길 거다. 금리가 4%, 5%까지 올라갈 거다. 이때 대출금리 4%, 기준금리 1.75다 보니까 이제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온다. 주거용 부동산으로 갈아타야 된다 라고 생각해서 갈아탔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파리 정책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 영향도 있어가지고 주택값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로가 보완제가 될 수도 있지만 대체제가 될 수도 있는 관계다 보니 그런 점이 있었고요. 미국에서도 금리를 올린다. 한국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 상업용 부동산 큰 타격이 오지 않을까라고 다들 전망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싸게 좀 주워야겠다, 괜찮은 거 집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18년에서 19년 한 거의 1년 정도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역으로 19년도에 금리가 좀 내려갔죠. 1.5%. 그 다음에 10월 달에 1.25%. 그러면서 오히려 이때 또 다시 상업용 부동산에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 간을 보던 도중 바로 20년 이 시기가 뭐냐?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 문제입니다. 이때 금리가 갑자기 폭락을 해서 2020년 5월부터 지금까지는 계속 동결로 가고 있죠. 즉 이게 무슨 말이냐, 실제로 코로나 이전의 상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원래 금리를 유지하려고 했던 상황들이 1.25에서 1.5% 정도로 유지하려고 했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1.25%, 1.5% 이 정도 상황일 때 개인들이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때 신용 좋은 분들 같은 경우는 한 3%나 3% 이내를 받은 경우도 있지만 이때 보통 3% 초반 정도였어요. 대출금리가. 기준금리하고 실제 대출금리의 갭 차이가 한 1.5에서 2% 정도 차이가 났던 시기죠. 지금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코로나 이전에 우리나라가 유지하려고 했던 1%에서 1.5% 이 정도 사이까지는 기준금리가 꾸준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런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또 어떻게 변할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지금 0.5%의 기준금리인 상황인데 최근에 대출 받아본 분 아실 거예요. 일반 개인 같은 경우 그냥 임대용으로 상업용 부동산에 매입하는 경우 대출금리가 3.5%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현재 기준금리에 대비해가지고 정부에서 금리를 많이 올려놓은 상태죠. 지금 거의 대비 3% 정도 차이가 나요. 엄청나게 많이 나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은행에서도 지금 대출받지 말고 잔금을 내년으로 돌려서 내년에 대출 받으시는 게 어때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준금리는 올라가더라도 대출금리는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 라는 얘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에 받으시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하는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내년 한 1월 중순 이후로 잔금을 하면 지금보다는 좀 혜택을 받지 않을까. 현재 금리가 0.5%, 그리고 0.25% 올라서 0.75%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1%가 되더라도 실제로 대출금리는 3% 정도 될 거예요. 그 3%의 금리를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내가 3%로 대출을 받을 만하냐 안 하냐 이게 상당히 기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3% 정도의 금리 상황이라고 하면 기존에 막 2%대 이런 낮은 대출금리였을 때는 매도자 우위 시장이 굉장히 지가가 계속 꾸준하게 올라갔던 시장일 텐데 한 3% 정도가 되면 떨어지지는 않을 텐데 올라가는 정도가 예전에 비해서 기울기가 훨씬 줄어들겠죠. 대출금리가 4%, 기준금리가 1.5%가 이상이 된 예전 2018년도 그 정도 시점이 될 경우에 좀 보합이 오지 않을까, 매도자 매수자가 조화가 되는 시장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예측이 다 맞지는 않겠지만 과거의 사례들을 보고 현재 은행에서 대출하고 있는 정책들을 봤을 때 기준금리가 1.5%까지 올라간다고 해서 대출금리가 뭐 4% 이상으로 올라가느냐,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 이상의 대출금리가 될 경우에는 매도자들이 좀 팔아야 되는 시기들이 올 것 같고요. 4% 이내에서 유지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보합이나 약하게 지가가 상승하는 그런 시점으로 가지 않을까. 상업용 부동산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금리가 과연 어떤 식으로 올라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체 임대용이 아니라 어느 정도 사용하는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투자할 만하겠지만 100% 임대용으로 살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시장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현재 뭐 대출 중단, 한도 축소,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개인 대출들, 특히 여기서도 가계대출에 대해서 얘기하죠. 가계대출하고 상업용 부동산에서 비슷한 거는 그냥 개인 임대 사업 대출이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출의 규제가 많아요. 근데 법인으로 해가지고 그 임대 사업에 관련된 대출이 아니라 사용용, 실제로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500평짜리 건물을 사서 50평만 사용하더라도 실제로 사용용인 건물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법인으로 대출 받는 경우는 개인 대출에 비해서 거의 1% 이상 저렴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개인들이 법인으로 전환해서 사는 케이스나 아니면 법인들이 이럴 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도 생길 수 있는 거죠. 앞으로는 오히려 더 개인 같은 경우는 대출을 더 규제하고 막고 있기 때문에 법인 전환을 해서 법인으로 투자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가계대출 참 많이 늘었죠. 아무튼 연체율은 현재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대출 같은 경우도 재밌는 게 지금 금리가 막 올라간다고 해서 어차피 계약을 하는데 보통 1년에서 3년짜리 계약을 해요. 그러니까 1년에서 3년 동안 금리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변동금리를 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러면 3년 동안 사실 금리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내가 크게 타격을 받는 건 아니에요. 대신 변동금리 받는 분들은 약간의 타격을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금리가 좀 올라간다고 해서 오히려 거래량이 줄지 가지고 있는 분한테 엄청난 타격을 받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지속돼서 뭐 1년, 2년 되면 지속될 텐데 과연 그러면 지금 대출금리가 기존금리 0.5% 대비해서 거의 3.5%까지 올랐는데 이게 한 1년이라도 지속이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속될 확률은 좀 적겠죠. 제가 뭐 주저리 뭐 이런저런 얘기를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계속 투자할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어느 정도 사용하는 목적인 것이면 제가 좀 투자를 해보려고 하고 100% 임대를 해야 되거나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좀 투자하는데 저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